군대 면회 날 한 여자가 낡은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등병 박진수는 그녀의 물건을 발로 차며 말했죠. 꺼져요. 나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며칠 뒤 부대에 별 3개짜리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진수는 자신이 짓밟은 게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분노와 오만 그리고 참회의 이야기. 지금 그 믿기 힘든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강릉 제17사단 신병교육대 1200m 높이의 산자락을 따라 펼쳐진 군부대는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병사들의 잠을 깨우고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속에서 이등병 박진수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23세 박진수에게 군대는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존의 공간일 뿐이었죠.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퇴한 뒤 입대한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렸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진수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진수는 이미 부대에서 고참으로 통했습니다. 계급은 이등병에 불과했지만 그의 태도는 하사와 맞먹었죠. 신병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선임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야, 너 왜 아직도 정리 안 끝냈어? 점호 5분 전인데? 진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같은 생활관에 배치된 신병 김일병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내무반 정리를 서둘렀죠. 진수는 그런 김일병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군대는 약한 놈이 죽는 곳이야. 정 없으면 만들지 마. 그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계처럼 차가운 음성이었죠. 김일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그런 신병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정은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앞에서 중대장의 훈시가 이어졌죠. 진수는 차렷 자세로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민간인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곳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훈련은 각개전투였죠. 진수는 훈련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체력이 좋았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잃을 게 없었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조교들은 그런 진수를 모범으로 삼았고 다른 병사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런 칭찬에 무덤덤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곳일 뿐이었으니까요. 2년을 채우고 나가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그는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막막해지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진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묵묵히 식판을 비웠죠.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진수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총기 손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소총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제대로 작동하고 소홀히 하면 고장났죠. 진수는 그런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사람처럼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일과를 마친 병사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어떤 이들은 편지를 쓰고 어떤 이들은 책을 읽었습니다. 진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철조망 너머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대 사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면회 허용일입니다. 면회 신청한 병사들은 명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면회일은 모두가 기다리는 날이었죠. 가족과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수는 무표정했습니다. 그에게 면회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선임, 면회 안 오세요? 너나 신경 써. 진수의 대답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일병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진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무미건조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찾아올 면회일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전 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면회 허용일이었기 때문이죠. 병사들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누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고 누구는 군복의 주름을 꼼꼼히 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연인을 만날 생각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죠. 진수는 그런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이날은 그저 평범한 토요일일 뿐이었습니다. 면회객이 없으니 당직 근무를 서거나 혼자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다른 병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기시켰으니까요. 오전 10시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정문 근처에 마련된 면회실로 민간인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여자친구들까지 모두 손에 가득 짐을 들고 있었죠. 군것질거리, 속옷, 양말, 편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진수는 면회실을 지나쳐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진수 이병님 아세요? 진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면회실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평범한 검정색 블라우스에 진 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군장점에서 산 듯한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일까? 아니면 친척? 하지만 기억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진수인데요. 진수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진수 이병님 면회 왔습니다. 누구시죠?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 진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친척들도 빚 때문에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죠. 저 면회 안 받습니다. 돌아가세요. 진수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필요한 물건들 좀 가져왔어요. 여자는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그 봉투를 보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동정? 자선? 그런 게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래도 가져가라니까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죠.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는 여자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비닐이 찢어지며 안에 든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치약, 양말, 과자,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아마도 편지인 듯 했죠. 누가 보내래요? 나 이런 거 안 받아요. 꺼져요. 면회실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조차 모르겠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죠. 독서실로 들어간 진수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걸까?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화를 낸 이유를요. 그건 친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 때문이었죠. 그 눈빛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안타까움? 진수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면회를 마친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죠. 누구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자랑했고 누구는 여자친구가 써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일부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진수 선임, 오늘 면회실에서 무슨 일 있었다던데요? 내가 알 바 아니야. 진수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김일병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죠.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요. 부대는 작은 사회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과장되고 왜곡되었죠.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정말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그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물건을 주워 담고 떠났죠. 마치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진수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며칠 후 그 여자는 다시 부대에 나타날 테니까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월요일 아침 부대는 평소처럼 기상 나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어제와 다름없이 일어나 세면을 하고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주말의 일은 이미 잊으려 애썼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조금은 들었지만 진수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중대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집합. 오전 9시까지 연병장에 정렬하라. 병사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비상집합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훈련이었지만 평일 아침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집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병사들은 서둘러 군복을 점검하고 연병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수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300여 명의 병사들이 중대별로 줄을 맞춰 섰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대장들조차 긴장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부대 정문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관용차였죠.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오는 걸까? 사단장? 아니면 더 높은 사람?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복을 입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죠. 중장. 육군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주말에 면회를 왔던, 자신이 모욕을 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복장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장군의 제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죠.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중장님이래. 박정희 중장님이시잖아. 진짜 오셨네. 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거야? 진수는 그 이름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정희 중장. 육군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별 3개를 단 장군이었고 인사참모부를 총괄하며 수만 명의 장병을 관리하는 실세였죠. 그리고 그녀가 바로 자신이 며칠 전 모욕을 준 그 여자였습니다. 박정희 중장은 천천히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단장이 경례를 올렸고 그녀도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육군 인사참모부 중장 박정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죠. 오늘 이 부대를 방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병 여러분의 복무 태도를 점검하고 군인으로서의 기본 정신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병사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위 장성의 방문은 대개 문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큰 실수를 했거나 부대 내에 심각한 사고가 있었을 때죠. 박정희 중장은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진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박진수 이병. 그녀가 진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진수에게 쏠렸죠.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수는 대열에서 나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죠. 그는 박정희 중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군인 정신을 잊은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예. 진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박정희 중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의와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계급과 힘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동료를 지키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당신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정한 강함은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박정희 중장은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꽉 쥐었죠. 복귀하십시오. 진수는 대열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박정희 중장은 다시 전체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고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도 들리지 않았죠.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박정희 중장이 부대를 떠날 때 진수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에 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진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지도 않았죠. 그는 생활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이 다가와 물었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후에도 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정희 중장의 말을 되새겼죠. 진정한 강함은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중대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중대장이 아니라 헌병대에서 온 연락이었죠.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헌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영창? 아니면 군사재판? 장군을 모욕한 죄는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헌병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한 헌병 상사가 그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이었죠.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헌병 상사가 노트북을 켜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면회실의 CCTV 화면이었죠. 진수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가오는 모습, 자신이 봉투를 낚아채 던지는 모습,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줍는 여자의 모습까지. 박진수 이병, 이 영상이 뭡니까? 헌병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면회객에게 폭언과 물리적 행동을 한 것, 이건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그 면회객이 현역 중장이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병 상사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박정희 중장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처벌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이상하죠? 보통 같으면 바로 영창감인데.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벌하지 말라고? 왜? 그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죠. 헌병 상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신 당신은 일주일간 모든 외출 및 휴가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2시간씩 추가 근무를 서야 합니다. 이건 공식 처벌은 아니지만 중대 내 자체 징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헌병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중장님이 이걸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하얀 봉투였죠.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었죠. 읽어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헌병 상사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질책? 아니면 실망? 아니, 어쩌면 차라리 증오의 말이 적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수는 다른 병사들이 훈련 나간 사이 혼자 침대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죠. 정갈한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그 한 줄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 어머니와 나는 오랜 친구였단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지.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지. 내가 군인이 되고 내 어머니가 너를 낳고 시간이 흘렀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슬픈 눈빛. 어머니는 늘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후에도, 병으로 쓰러진 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진수를 걱정했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나에게 전화를 했어.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지. 그때 내 어머니는 말했어. 정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진수가 군대 가면 한 번만이라도 면회 가줄 수 있을까? 내가 못 해줄 것 같아서. 나는 당연하다고 했지. 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진수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입대했죠. 도망치듯이. 그래서 내가 면회를 갔던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거부했지. 아니, 모욕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나도 화가 났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어. 너는 상처받은 아이였으니까.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누구의 친절도 믿을 수 없었겠지.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아이야. 하지만 상처를 남 탓으로만 돌리면 평생 그곳에 갇힌다.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내 선택이야. 너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용기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기억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박정희 중장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진수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괜찮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날 저녁 진수는 추가 근무를 나갔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보초를 서는 일이었죠.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진수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그날 밤 진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5챕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에게는 가장 긴 일주일이었죠. 외출도 휴가도 없었고 매일 저녁 추가 근무를 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수가 장군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퍼졌죠. 야, 저 사람 장군한테 발길질했대. 미쳤나 봐. 어떻게 장군한테 그럴 수가 있어? 원래 성격이 그랬잖아. 신병들한테도 엄청 까칠했다며. 병사들은 진수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앉지 않았고 훈련 때도 거리를 두었죠. 진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진수는 박정희 중장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 사실이 진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생활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김일병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수 선임, 왜 청소를 하세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진수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았고 부드러웠죠. 김일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아니에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김일병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청소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훈련 시간에도 진수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병들이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지만 이젠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계전투 훈련에서 한 신병이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자 진수가 직접 다가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몸을 낮춰야 해. 그래야 적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병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진수라면 절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병사가 진수의 침대 근처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진수 선임 요즘 착한 척하는 거 봤어? 장군한테 찍혀서 쫄았나 봐. 그러게. 갑자기 왜 저래? 기분 나쁘게.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예전 같았으면 당장 가서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진수는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상처를 남 탓으로만 돌리면 평생 그곳에 갇힌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외로운 걸까? 그날 밤 진수는 또다시 추가 근무를 나갔습니다. 부대 뒤편 담장을 순찰하는 임무였죠. 어둠 속을 걸으며 진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일병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캔을 들고 있었죠. 진수 선임, 이거 드세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지금 소등 시간인데. 알아요. 그냥 선임 혼자 힘들어 보여서요. 김일병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커피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일병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임, 저 사실 처음엔 선임이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존경스러워요. 존경? 나를? 네.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선임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죠. 김일병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일병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한 커피캔을 손에 쥔 채 그날 밤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일병뿐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진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진수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훈련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수를 싫어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수의 변화를 가식이라고 생각했죠. 진수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청소를 했고 신병들을 도왔습니다. 훈련에서도 솔선수범했죠. 그의 노력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는 긴장하며 중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대장은 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수 이병, 요즘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중대장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오면서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내 모습? 그게 뭘까? 어쩌면 자신도 아직 모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박정의 중장을 다시 만나면 고개를 들고 감사하다고 말하겠다고요. 두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진수는 이제 부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고압적이던 모습은 사라졌고 대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후임들을 챙기는 선임이 되었죠. 하지만 진수 자신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변화는 시작일 뿐 진정한 성장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부대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사단 전체 훈련 평가가 있다는 거였죠. 각 중대별로 소대를 선발해서 종합 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최우수 소대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였고 우수 소대로 선정되면 특별 포상 휴가도 주어졌습니다. 진수가 속한 3소대가 중대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소대장은 젊은 소위였고 소대원들은 대부분 진수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었죠. 진수는 2등병이었지만 경험과 실력으로는 소대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첫 합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대장이 작전을 설명했지만 병사들은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병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후 진수는 신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긴장하지 마. 처음이라 그런 거야. 천천히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선임, 저희가 실수하면 소대 전체가 벌 받잖아요. 한 신병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수의 말에 신병들은 조금 안심한 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소대원들과 함께 모여 작전을 복습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누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어떤 신호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진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김일병이 옆에서 진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수 선임, 선생님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 같다니까요. 설명도 잘하시고 참을성도 있으시고. 진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아직도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죠. 일주일간 집중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수는 매일 소대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새벽 구보도 함께하고 각계전투 훈련도 함께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진수는 먼저 일어나 다른 병사들을 격려했죠.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할 수 있어. 진수의 말에 병사들은 힘을 냈습니다. 처음엔 따로따로 움직이던 소대원들이 점차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죠.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바로 동료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훈련 중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신병이 행군 중에 발을 삐끗했습니다. 발목을 접질린 거였죠. 신병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진수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야, 너 다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걷는 거 보면 다 알아. 진수는 신병을 세우고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부어 있었죠. 진수는 자신의 배낭을 벗어 신병에게 건넸습니다. 내 배낭은 내가 맬 테니까 너는 가볍게 가. 선임 안 돼요. 그럼 선임이 너무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진수는 신병의 배낭까지 메고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행군이 끝나고 소대장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박진수 이병,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소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대장의 말에 진수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나오면서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평가 당일이 되었습니다. 각 중대에서 선발된 소대들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평가관들이 줄지어 앉았고 그 중에는 사단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정희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이 부끄러웠으니까요.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전투 기동이었습니다. 각 소대가 차례로 작전을 수행했죠. 진수의 소대 차례가 되었을 때 진수는 소대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연습한 대로만 하자. 실수해도 괜찮아. 서로 믿고 움직이면 돼. 소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죠. 진수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대원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죠. 진수는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고 뒤에서는 김일병이 후방을 엄호했습니다. 모두가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중간에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엄폐물 뒤에서 신호를 잘못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수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수신호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사는 곧바로 위치를 수정했고 작전은 계속되었죠. 평가가 끝났을 때 소대원들은 모두 땀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었죠. 진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대원들은 긴장한 채 대기했습니다. 진수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소대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17사단 2중대 3소대입니다. 순간 소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죠. 진수도 웃으며 동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일병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진수 선임,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진수는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이뤄낸 성과구나 하고 깨달았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대원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중장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진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진수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을 담은 경례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소대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별포상 휴가와 함께 부대 내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모두를 들뜨게 만들었죠. 하지만 진수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정희 중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장은 사단장 및 다른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과? 감사? 아니면 그냥 경례만 올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중장이 고개를 돌려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진수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진수는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진수 이병.
예, 따라오십시오. 중장의 말에 진수는 긴장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연병장 뒤편의 조용한 공간으로 진수를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중장은 진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수는 쉬엇 자세를 취했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중장은 잠시 침묵하며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더군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합니까?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중장님께 받은 편지 매일 읽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중장은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고개를 드십시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곧 사과니까요. 하지만 박진수 이병 그날의 실수는 잊지 않겠습니다. 중장의 말에 진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변화는 더 오래 기억될 겁니다. 오늘 본 당신의 모습, 동료들을 이끄는 모습,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땀 흘리는 모습, 그게 진정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의 증거입니다. 중장의 말에 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함, 감사함,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까지. 박정희 중장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진수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중장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이야기만 하셨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시던 그 눈빛. 진수는 그때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에만 빠져서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었죠. 저는 어머니께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걸 당신 어머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중장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진수 이병,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선배 군인으로서 말입니다. 진수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결의가 담긴 경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정희 중장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진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중장님. 네. 중장님은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믿어주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나는 당신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녁이 되어 소대원들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PX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생활관에 모였죠.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도 그들 사이에 앉아 함께 웃었습니다. 김일병이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 선임, 오늘 중장님이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부럽다. 저도 중장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너도 될 수 있어. 노력하면. 진수의 말에 김일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고, 누구는 제대 후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는 뭐가 어울릴 것 같아? 선임요? 선생님이요. 김일병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수 선임은 가르치는 거 잘하시잖아요. 학생들 잘 돌볼 것 같아요. 진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들었죠. 그날 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년의 복무 기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있었죠. 부대 생활은 여전히 반복되었지만 진수에게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후임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가끔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제대를 앞둔 어느 날 진수는 중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중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수 이병, 아니 이제 일병이라고 해야겠군요. 진급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한 장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대 후 계획은 세웠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중대장이 건넨 서류에는 육군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대 군인 중 모범적인 복무를 한 이들에게 대학 복학 또는 진학 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였죠.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추천서는 내가 쓰겠습니다. 중대장의 말에 진수는 놀랐습니다. 장학금? 자신이? 진수는 대학을 자퇴했지만 언젠가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중대장님, 저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당신은 변화했고 성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외출을 나갔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일병과 다른 후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모두가 진수의 제대를 아쉬워했습니다. 선임 제대하시면 연락 주실 거죠? 당연하지. 너희들 전화번호 다 받아놨어.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은 제대하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대학에 복학하려고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해. 역시 선임답다. 저도 제대하면 선임처럼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김일병의 말에 진수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져. 그냥 지금처럼만 해. 저녁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곳을 바라봤었죠. 그때는 철조망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죠. 제대 전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진수는 서랍에서 박정희 중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편지였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요. 2년 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해냈습니다. 동료들을 도왔고 믿음을 받았고 성장했습니다. 모든 게 이 편지에서 시작되었죠. 제대 당일 아침 일찍 진수는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죠.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문에서 소대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김일병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진수 선임,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배운 게 많아. 고마워. 진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경례였죠. 부대를 나서며 진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진수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교육학과를 선택했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진수는 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모두 밝고 순수했습니다. 진수는 그 아이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그래, 같이 풀어보자. 진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군대에서 후임들을 가르치던 것처럼요. 아이들은 진수를 따랐고 진수도 아이들을 아꼈습니다. 2년이 더 흘러 진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죠. 강원도 강릉의 한 고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자신이 군 복무를 했던 부대 근처였습니다. 첫 출근 날 진수는 교무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죠. 상담교사 박진수. 진수는 그 명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진수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교사 박진수입니다. 여러분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진수는 교무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찍은 소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 속 진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모든 순간들을요. 박정희 중장의 편지, 동료들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까지 모든 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진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중장님, 저 지금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3개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내일 수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수에게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았습니다. 별처럼요. 교무실 책상 위의 액자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중장의 편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었죠. 너는 이제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진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요.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별이 되어주는 사람으로요. 밤은 깊어갔고 별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진수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빛나게요.